자, 오늘은 조금 다른 취지에서 약간 이제 번외편으로 약간 토크 또는 개인적인 제 생각 또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 뭐 이런 관점에서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뭐 프리 토크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대행 및 대필이 불법인가에 대한 이 논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논리,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뭐 하여튼 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넷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공지사항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된 거죠. 자, 요 부분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사업계획서 관련된 무슨 이렇게 포스팅을 블로그에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불법인지 진짜 잘못된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창업자를 선발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창업자의 역량이 아닌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썼냐, 사업계획서의 어떤 난이도 또는 어떤 품질, 퀄리티 뭐 요런 부분을 평가를 하시는 건지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좀 의문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도대체 사업계획서는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서가 마치 진짜 시험 답안지처럼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창업자는 그거에 대한 답안을 제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사업계획서인 겁니까?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성 또는 우수성, 실현 가능성, 뭐 구현, 현실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를 해서 아이템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를 하고, 예비 창업자가 이 아이템을 사업성 있게끔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창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평가 점수가 높은 창업자를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10년 정도 썼습니다. 10년 정도 썼고, 저도 정부기관에서 뭐 이런 사업도 많이 해봤고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필드에 나와서 야생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사업계획서에서 잘 알지만 과연 사업계획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검색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계획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사업 구상하는 기간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기술과 생산시설, 시장에서의 전망 등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일단 내용이 대부분 맞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력과 자금, 기술과 생산시설, 시장에 대한 전망.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관련 사항들을 전문성 있게 기술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데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잘 쓰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를 협업 또는 고용을 해서 그 아이템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창업자가 무조건 독고다이식으로 혼자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최적화된 내용 또는 가장 현실화된 내용 또는 가장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 도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창업자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이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개최를 할 때 일단은 뭐 저를 여러 국가들이 이제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지원을 했죠. 그때 이제 저희는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때 뭐 언론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죠.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잘하고 뭐 어떤 굉장히 뭐 어떤 스토리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다. 이런 극찬을 하게 됐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과연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기획을 했을까요? 그 기획한 사람들은 외주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들이 일단은 기획을 해서 김연아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고 김연아 선수는 그것들을 잘 트레이닝을 받아서 아마도 거기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그럼 이 자체도 불법이죠. 왜? 국제기관에다가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의 대통령이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죠. 무조건. 이런 형식의 논리라면. 만약 김연아 선수가 그거에 대한 담당자 또는 그거에 대해서 위촉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김연아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대피나 대행, 프레젠테이션 직접 자기가 다 만들어야 돼요. 파워포인트나 뭐 어떤 이제 뭐 그런 관련 도구를 써서 프레젠테이션 다 만들고 기획하고 김연아 선수가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외주 용역을 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자, 일단은 이거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래서 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러냐? 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문제를 삼냐?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진정한 그 본질의 의미를 왜 왜곡하느냐? 왜 이거를 그 부정적이거나 꼭 창업자가 무조건 독고다이식으로 혼자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과 논리가 왜 생기느냐? 이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찾게 됐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때 이제 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업계획서 대필 광고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국회의원분께서 굉장히 문제를 삼습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정부 지원 창업계획서에 관련돼서 대필에 대해서 뭐 광고하는 게 많더라. 그래서 대필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것도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이 조금 약간 초점이 흐려진 게 뭐냐면은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창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종이컵을 만드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 창업 지원에 지원을 해서 아이템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원받은 그 사례와 그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뛰어서 사업해서 대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저 사람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이걸 하면은 나도 무조건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 케이스 대필이나 대행 관련된 어떤 업무가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창업하라고 차감지원금 줬더니 이제 그거는 안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 삼아서 사업 케이스 대필을 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프로필과 그 내역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 대필이나 컨설팅에 관련된 이제 일을 수주를 해서 이걸 한다는 거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필하거나 대신 써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는 창업자를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죠. 이런 경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선 경우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 조항에 정확하게 문제를 써놔야죠. 정부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창업을 해야지 나중에 이 1억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 대필이라든지 창업에 어떤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지원받은 돈을 다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련된 뭐 평가위원이라든지 위원, 멘토 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서 대필이나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대필 전체적인 부분들 다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제 업종이나 종사자들이 마치 사업계획서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약간 이제 범죄자 느낌이 됐다라는 거죠.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진짜 사업계획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이제 논리 자체가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예비 창업자를 정부기관에서 선출을 해서 멘토도 주고 컨설팅도 하고 뭐 세무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들을 시켜서 이 창업자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정부에서 교육제도를 마련한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전문 업체라든지 위탁기관들을 다 연결을 해줘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뭐 이걸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어떤 인프라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또 논리가 안 맞아요. 여기까지는.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혼자 써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업체를 다 연결을 해줍니다.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다 연계를 시켜줘.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관련된 업체를 연계를 해줍니다. 그 업체하고만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가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한 어떤 사업 저기를 받았어요. 그럼 디자인 업체를 내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디자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원칙대로 따지면 이게 문제인 거죠. 창업자가 독고다이로 다 해야죠, 혼자. 사업계획서는 혼자 써야 되는데 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은 외주 용역을 줘도 되고 어떤 외주 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거기도 창업자가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되어 있는 기관들을 연계해주고 그 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그건 떠나서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내가 이것까지 뭐 내 문제 삼고 싶진 않은데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네요. 뭐 하도 이제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혼자 써야 된다는 저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은 창업자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창업자가 혼자 해야죠. 그런 원칙이라면은, 그런 원리라면은 왜 사업계획서는 대행을 맡기거나 컨설턴트를 써서 쓰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왜
다른 업체를 써서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도 그럼 혼자 등록해야죠. 창업자가. 특허 우리가 상담 받으면은 그 변리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다 분석해갖고 이거 특허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도면 도형 같은 건 다 그쪽에서 그려줘가지고 특허 등록하잖아요. 그것도 다 불법이. 창업자가 특허 등록하는 사람이 다 도면 그려가지고 다 만들어서 특허 등록해야죠 스스로. 그것도 예를 들어 대행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대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논리라면은 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자가 정부 지원금에 그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 도면이라든지 사진, 어떤 모델링하는 사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창업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자들 또는 업체 관련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그립니다. 그것도 다 불법인 거죠. 그러면은 창업자가 해야지. 도면을 왜, 아니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건데 도면을 거기 전문가를 어디 시켜가지고 그걸 해. 창업자가 무조건 다 해야지. 창업자가 슈퍼 히어로처럼 혼자 독고다이식으로 다 해야지. 왜 그거를 저기 전문가는 업체한테 맡겨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그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팀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전문가 협업은 어떻게 할 거냐. 협업은 무슨 협업이야. 혼자 해야지. 그런 사업계획서 그 내용을 다 빼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팀 구성이 웬 팀 구성이야. 창업자 본인이 혼자 독고다이로 다 해갖고 만능으로 해가지고 저기 아이템 다 개발해가지고 혼자 해야지. 어디서 그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그 야가 빠진 그런 그런 생각으로 무슨 창업을 해. 혼자 다 해야지. 뭐든지 혼자 다 알아보고.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자, 여기 보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랍니다. 사업계획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범퍼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전 정부 지원금을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매출 한 10억 정도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죠. 근데 내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여기가 조금 무슨 기능 얹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가 아이템을 발굴을 했어요. 특허 등록해서 특허가 등록이 됐고 그걸 가지고 정부 창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업 지원도 받고 관련된 모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사업화를 시켜가지고 성공이 됐어. 그리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차별성적인 부분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고객을 다 뺏깁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창업자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폐업을 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왜 국가가 일반 저기 창업자한테 그런 지원금을 줘서 그 창업자를 육성시켜가지고 나라는 사업자를 망하게 했어. 그럼 이게 국가에서 나한테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국가에서 하는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아니죠. 비즈니스라는 거는 저렇게 무슨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법률적인 상황에서 협업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MOU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논리라면 이렇게 따져야죠. 예를 들어서 그럼 너도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저 하면 되고,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시장 자유경쟁 시장인데 네가 그거는 경쟁에서 진 게 아니냐. 저 친구는 그런 아이템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리로 가야지.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논리가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왜 사업계획서만 갖고 그걸 문제를 지적을 하라는 거죠. 사업계획서 본질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한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의견을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진짜 전문으로 기획하는 기획자를 내가 고용을 해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내가 OEM으로 찍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체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어떤 타지성도 분석할 수 있는 거, 사업성도 분석할 수 있고 투자 대비 효율 ROI라는 어떤
투자 대비 효율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죠. 왜? 그만큼 절실하게 완벽하게 사업을 기획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여서 둘 다 감옥 범죄자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길 만들 수가 있지? 예를 들어 국가에서 나라장터 가면 굉장히 무슨 뭐 공고가 엄청 많잖아요. 나라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하죠. 일반 업체들이. 제안을 할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전략을 짜서 경쟁력이 있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제안 컨설팅 업체에다 맡겨서 제안 전략을 짜거나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해서 제안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회사 CEO가 직접 혼자 독고다이로 하던가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해야지. 왜 외주업체를 줘?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서 이 비즈니스 시장을 생태계를 만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뭐 디자인 뭐 이런 모든 업체들 다 멸종되는 겁니다. 멸종. 다 그냥 백수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쪽의 분야에서 일을 해서 뭐 저기 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일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아까 이제 저런 사람들, 진짜 확실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브로커들, 저런 데에 다 몰립니다. 우리 같이 사업계획서만 쓰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분야를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데, 이런 피해를 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CEO예요. CEO. 앞으로 CEO가 될 사람이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외주 업체를 만날 수도 있고 외부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 MOU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 인프라를 만들거나 생산 시스템을 만들거나 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방법과 모든 조건들을 다 계산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갈 CEO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창업자 본인이 써야 된다는 이런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시험지 답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갖고 온 아이템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또는 이 창업자가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면은 그 평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를 뭐 잘 뚫렸다고 해서 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평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 평가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뭐 그거를 전문가가 붙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서 잘 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 이게 뭐 블루오션처럼 막 됩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소를 도둑 맞았으면은 소도둑만 잡으면 됩니다. 소를 훔쳐간 도둑놈을 잡아가면 되는데 지금 저 사례는 지금 어떤 사례냐면은 소고기를 먹는 사람도 범죄자를 만든 거고 소를 키우는 사람도 범죄자가 된 거고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된 거고 소를 잡아가지고 도살해가지고 소고기를 만드는 생산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둑놈을 만든 겁니다. 이 생태계, 이 사업계획서 분야, 비즈니스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둑놈을 만든 거고요. 만약 저런 논리라면은 그 MBA 과정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명시를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또는 사업 저기 하는 사람이 개인이 직접 혼자 써야 된다. 혼자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어떤 교육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도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창업자는 슈퍼히어로처럼 독고다이로 혼자 모든 걸 다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 사업계획서만 대필 대행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주업체 줘가지고 만들고 심지어 생산 아이템 그것부터 시작해 다 외주업체 만들잖아요. 도면 설계부터 렌더링, 3D 모형 뭐 모든 거 다 그냥 창업자가 독고다이식으로 다 배워가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창업자가 모든 걸 다 하게끔 해야 돼. 정부에서 지원금을 왜 줘? 창업자가 본인이 해야지. 왜 그 돈을 왜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대행 대필한다는 자체가 이런 논리에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업계획 대행 대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몇 자 그냥 내가 아이템 뭐 이렇게 글로 쭉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창업자가 그냥 창업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내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 먹힐까? 내가 이게 잘 팔릴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근데 난 이걸 가지고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 미치도록. 사업계획서는 한 번은 써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 그냥 쓰겠지.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을 때는 이제 이 사람 사업계획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몇 번 떨어졌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려.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내가 똑같이 생각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대박이 난 거야. 200억, 300억씩 받았어. 200억, 300억씩 받아요.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연매출이 200억, 300억이야.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냥 막연하게 아이템만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는 대학원에서 이 사업 기획을 하는 MBA 과정에 사업을 기획을 하는 전문가를 만난 거야. 그래서 둘이 협력을 했어. 지분을 얼마씩 나눌 테니까 내가 이 사업 기획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 분석을 막 해가지고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고 봤더니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체 생산을 만들 경우에는 이 생산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한 뭐 30억이 든다. 근데 이걸 OEM으로 했을 경우에는 2억 정도만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초기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개 정도의 케이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OEM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알아보니까는 3군데 업체가 있더라. 3군데 업체에다가 가격 문의를 해봤더니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근데 뭐 A 업체는 뭐 이거를 창업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만나서 그 전문가에 의한 어떤 사업 계획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어. 즉 이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는 어떤 그만하겠습니다. 뭐 얘기해 뭐해.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혼자 이야기하면 뭐하냐고 이게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불법이라고 말씀하니까 불법이 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 사업계획서 대필하고 대행 자체는 불법입니다. 이제 창업자가 무조건 혼자 써야 되고요. 이쪽에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저처럼 이제 한 10년 정도 써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진짜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술을 버려야죠. 갈고 닦은 기술을 다 버려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어떤 이제 뭐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잘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더 가독성이 높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는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도 그걸 다 때려쳐야죠. 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돈벌이가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업계획서 대행하고 대필은 이제 대필? 저기 대필인가? 뭐 대필이 될 수 있죠. 아무튼 이제 범죄예요. 사기죄하고 업무방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친 거야. 사업계획서 대필하면 이제 사기죄야. 그걸 이제 MBA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알려줘야 되면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사기죄고 업무방해죄다. 아니 천하의 모순놈이고 이거는 중범죄다. 이렇게 가르쳐서 사업계획서는 이제 진짜 사업을 하려면 창업자가 독고다이로 혼자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 된 겁니다. 사업계획서나 이 분야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할 말이 없네요. 10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고 또는 그 기술을 나름대로 갈고 닦았는데 한순간에 이제 무용지물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돈 주고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쓰게 되면은 나는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만해야죠. 왜? 나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떳떳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살아야 사람이.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 허락 없이 뭐 어디다 갖다가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